안녕하세요. 카이 전공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익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분적분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도 잘했고 그랬기 때문에 미적분학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신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은 분명히 영역적으로 본다면 미적분학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실해석학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해석학은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면, 미적분학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적분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뭐 책에서 본다면 수열이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관련된 것은 미분법, 적분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 임용 시험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무엇이 나오냐면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법, 다변수 함수에서의 적분법을 주로 다루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나와 있는 몇 년 동안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적분법이 나오고 있다. 뭐 일명 중적분, 삼중적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미분법에 관련돼서 조금 약화시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 문제는 주로 다루는 건 중적분을 다뤄요. 그래서 중적분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중적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이제 이건 기평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본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중적분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냐면, 이 중적분을 해 나가는 어떤 방법, 그래서 방법에 관련된 문제와 이것에 대한 계산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방법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3가지 또는 4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말은 4가지로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중적분법 하면은 그냥 단순 반복 적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적분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보통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법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순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퓨피니의 정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적분 순서를 이제 바꿔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변수니까 x, y에 독립변수와 정속변수를 바꿔주는 문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잘 바꾸는지, 그런 것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의 문제냐면 치환의 문제가 됩니다. 이 치환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미적분학은 주로 직교좌표계에서 논의를 합니다. 직교좌표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직교좌표계에서 논의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좌표계를 바꾸는 경우죠. 그래서 좌표계를 바꾸게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좌표계로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앞에서 선형대수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저가 바뀌면 좌표계가 바뀝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의 기저를 변환시켜주는 문제가 됩니다. 말은 기저라는 말을 쓰니까 되게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실질적인 표현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치환을 통해서 중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때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역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동형인 변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역도 변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역은 변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영역이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산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야코비안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의 소재거리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때 치환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치환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영역의 문제인데 이 영역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적분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앞에서는 내가 표현은 세 가지를 썼지만 앞에서 하나를 더 썼죠. 맨 얘기했던 것이 반복적분이란 말을 했습니다. 반복적분, 순서, 치환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영역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역 내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말한 영역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했냐면 언어로서 지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도형을 그려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문제를 선택해서 영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영역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분할하거나 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 또는 영역을 분할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영역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사임용 시험에서 주로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틀에 맞춘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입형의 문제는 이 미적분학의 문제는 기입형 한 문항이 되고 점수로 따지면 2점입니다. 2점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한 문제를 푸는데 산술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2분 15초입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가 되면 4분 30초가 되겠죠. 4분 3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는 문제를 읽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문제를 푼다, 답안지에 옮겨 쓴다, 이것에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란 뜻입니다. 그런데 4분 30초를 걸려서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 이 문제는 적분 순서구나, 이 문제는 치환이구나, 이 문제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빠른 판단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적분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문제가 선적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특별한 말 없이 적분법, 그러면 이 적분법은 무엇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리만 적분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아까 리만 적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역이 유계이어야 돼요. 유계인 폐영역이고 폐구간이고, 두 번째로는 함수가 유계인 함수다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리만 적분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구간이 돼서 리만은 이 구간을 분할시켜 주는 거예요. 이 구간을 분할시켜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델타 X라고 하고, 이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것의 표현을 우리가 dx라고 하는데, 이때 이 dx는 x의 미분이라는 뜻에서 differential of x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적분법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영역이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역이 이렇게 꼬부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 이렇게 쭉 펴놓고 하면 되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할 때 얘네들을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것들에 대한 적분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선적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면적분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은 면적분은 중적분이 주어지면 특별한 말 없으면 평면이 됩니다. 평면에서 얘기하는데, 면적분은 이 면이 평면이 아니라 곡면일 때는 어떻게 적분할래? 이것을 알아보는 게 면적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적분인데 주어진 정역이 곡선의 문제냐, 곡면의 문제냐, 직선의 문제냐, 평면의 문제냐에 따라서 곡선의 문제가 되면 선적분, 곡면의 문제가 되면 면적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직선일 때는 그냥 적분, 평면일 때는 그냥 중적분,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분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선적분에 대한 문제를 풀이해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선적분의 문제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미분을 통해서 적분해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적분해주게 되면 이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공간상의 문제니까 그림에 잘 나오려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미분해주면 이것에 대한 길이가 우리가 말하는 이것에 됩니다. 그러니까 dx가 들어갈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적분해주는 원리로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것을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풀이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중적분으로 이제 바꿔주는 문제가 되는데, 중적분으로 바꿔주는 문제 중에 그린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린의 정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그린의 정리는 적당한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풀이하는 그린의 문제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해석학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미분 가능성과 적분 가능성 사이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선적분에서도 기본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제 이 기본 정리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요즘은 잘 안 배우지만 미분 방정식이라는 곳에 완전 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의상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언어를 안 쓰고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되고,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면적분이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면적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부의 문제가 되냐, 이게 미적분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러면서 그 이후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7년, 98년 요때쯤 한번 면적분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중적분, 선적분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뭐 절대적입니다. 뭐 거의 절대적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변수에서는 바로 무엇과 관련이 되겠습니까? 다변수 함수에서의 연속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엔 다변수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미적분학을 보시면 되는데, 물론 시험 문제는 내가 주로 강조한 중적분, 성적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은 시험에 안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법과 적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수가 돼야 되는데, 적분법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해야 됩니다. 적분법에 대한 능수능란함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대학교 때 학점 딸 때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적분의 문제, 선적분의 문제를 다룰 때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법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설령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중적분의 문제와 선적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미적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상수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